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잘 일어났나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나요? 여러분은 학교를 떠올리면 어떤 느낌과 생각이 드나요?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곳인가요? 모든 친구들이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알고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공부하러 가볼까요? 출발!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으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분명히 정답을 맞힐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문제를 크게 읽어줄 테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친구는 함께 선생님과 읽어봐도 좋겠어요. 다 같이 하늘색 상자 안에 있는 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성별, 국적 등과 관계없이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 아주 잘 읽었어요. 최고, 최고.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손을 들고 이야기해 볼까요? 자, 무엇일까? 뭐라고요? 큰 소리로 대답해 보세요. 아, 오, 맞힌 친구들 최고예요. 정답은 바로 인권입니다. 맞은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최고예요. 정말 잘했어요. 어떻게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을 수 있죠? 멋져요.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생각나죠? 우리의 인권을 서로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사진을 보세요. 어떤 장면이죠? 뭐라고요? 큰 소리로 대답해 볼까요? 아,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오, 그러네요. 교실 중앙에 보이는 저 친구. 저 친구의 표정이 어떤가요? 매우 슬프고 속상해 보이네요. 옆에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들의 표정과 몸짓은 어떤가요? 손가락으로 친구를 가리키며 웃고 있네요. 또 어떤 친구는 친구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고 있어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친구들이 아마도 한 명의 친구, 그 가운데 있는 친구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아요. 속상하네. 친구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나요? 친구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있나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무엇이 학교 폭력인지 알아보고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선생님과 오늘 이런 활동들을 해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 활동은 무엇이 학교 폭력인지 함께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활동은 학교 폭력이 발생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해보는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활동을 두 번째로 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활동은 인권 존중하기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할 준비 됐나요? 좋아요. 첫 번째 활동부터 해볼까요? 무엇이 학교 폭력일까? 여러분, 학교 폭력이라는 말을 들어보았나요? 학교 폭력이 무엇이죠? 큰 소리로 대답해 볼까요? 무엇이 학교 폭력이에요? 아, 때리는 거요? 또 놀리는 거.
맞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학교 폭력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만 있을까? 다른 것들도 많아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학교 폭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해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법률에 정의된 학교 폭력이라는 개념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등이 학교폭력에 해당된답니다. 좀 길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과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이런 학교 폭력들이 어디에서 일어날까? 혹시 아는 친구 손 들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학교 폭력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맞아요. 학교에서 일어나겠죠. 또, 여러분이 다니는 태권도장도 있다고요? 그래요. 거기서도 친구들끼리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괴롭힘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또 PC방에서도 학교 폭력은 일어날 수 있어요. 놀이터, 또 학원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죠. 우리 동네, 우리 집, 친구 집, 채팅방, 온라인 채팅방에서도 학교 폭력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어요. 학교 폭력은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 우리 동네 어디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장난일까? 폭력일까? 아야! 장난이야. 장난인데 왜 그래? 남학생은 장난이야 하면서 여학생을 괴롭히고 있고 여학생은 눈물을 글썽거리고 있어요. 장난일까요? 어디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여학생은 몹시 기분이 나쁘고 슬픈 것 같은데. 장난도요, 상대방이, 즉 친구가 기분 나빠하면 그건 폭력입니다. 친구는 괴로운데 나만 장난이라고 계속하면 안 되겠죠? 아무리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싫어한다면 그건 폭력입니다. 그럼 학교 폭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너 진짜 못생겼다. 너 바보야? 이것도 못해? 너 진짜 뚱뚱하다. 살 좀 빼. 원숭아, 저리 가. 이렇게 상대방의 외모를 가지고 놀리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 즉 외모 놀림, 바보 이렇게 비하하는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언어폭력입니다. 모욕죄에도 해당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아시겠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이러한 폭력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싫어! 하지 마! 신고할 거야! 하지 마! 나는 원숭이가 아니야! 욕하지 마! 나의 인권을 침해하지 마! 라고 여러분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해요. 아주 단호하고 정말 싫은 표정을 드러내면서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선생님이 걱정되는 것은 어떤 친구들은 웃으면서 아니야, 싫어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정말 싫어하나 하고 고민할 수 있어요. 좋아하는데 일부러 저러는 건가 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싫다면 아주 단호하게 싫어 하지 마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알겠죠? 3반에 땡땡이 진짜 못생겼어. 꼭 원숭이 닮지 않았냐? 크크크, 원숭이. 자, 온라인에서, 즉 온라인 채팅방이나 문자, 또 인터넷 여러분 학급방 홈페이지 안에서 친구에 대해서 놀리거나 비하하는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언어폭력에 해당합니다. 온라인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사이버 폭력에 해당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여러 사람이 들어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바로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큰일 나요. 절대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에요. 하지 맙시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을 한번 돌이켜 보아요. 혹시 여러분도 친구를 놀린 적이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장난이었다고요? 아니요. 나는 장난이었다고 해도 상대방의 표정이 좋지 않거나 기분 나빠했다면 그건 폭력이에요. 여러분의 행동들을 돌이켜보고요. 선생님, 저 사실은 친구 속상하게 한 적이 있어요. 말로 괴롭히고 놀리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 시간이 끝나고 친구에게 달려가서 사과하도록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친구에게 우리가 사과를 할 건데 어떻게 사과해야 될까? 미안해. 그렇죠. 미안해 라고 사과해야 되죠. 앞으로 놀리지 않을게. 미안해. 이제부턴 절대로 욕하지 않을게. 정말 미안해. 내 사과 받아줄래? 하고 여러분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공손하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알겠어요? 자, 반대로 혹시 나도 이런 언어폭력의 피해자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볼까요? 친구들이 여러분을 혹시 놀리나요? 선생님, 누가 저를 자꾸 괴롭히고 놀려요. 저에게 나쁜 말해요. 하는 친구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서 분명하게 하지 마! 싫어! 놀리지 마! 라고 말했나요? 혹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계속 놀리고 말로 괴롭혔다면요. 이 시간 끝나고 선생님과 부모님께 말씀드리세요. 어떻게 말씀드릴까? 친구가 저를 땡땡이라고 놀렸어요. 친구가 채팅방에서 저에게 바보야! 라고 욕을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선생님에게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말들을 했는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알겠죠? 우리는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학교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문구점 앞에서 두 친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하면서 영상을 보도록 합시다. 게임 한 판 하고 가자. 그래. 돈이 없네. 누구랑 나 500원만 빌려줘. 500원? 너 저번에도 500원 빌렸잖아. 나중에 줄게. 빨리 500원 빌려줘봐. 알았어. 저번에 빌려간 돈 언제 줄 거야? 언제 빌려간대? 저번에 문구점에서 500원 2번이나 빌려갔잖아. 처랑 갚아. 기억이 안 나는데. 영상을 잘 보았나요? 두 친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죠? 맞아요. 친구가 게임을 한다고 500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이 친구는 이전에도 500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돈을 빌려줄 거예요. 한 친구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절대로 불러주지 않고요. 선생님과
부모님께 가서 말씀드릴 거예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돈이나 옷, 신발, 비싼 것들을 빌린다면서 되돌려주지 않는 행동, 그 다음에 연필, 문구 이런 것들을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는 행동들, 또 핸드폰을 빌려주라고 해서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친구의 데이터를 쓰는 행동들, 그리고 친구 핸드폰으로 게임머니를 결제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금품갈취에 해당한답니다. 금품갈취에 해당해요. 즉, 폭력입니다. 강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것, 돈을 주지 않으면서 빵이나 음료수를 사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 여러분에게 자신의 숙제를 대신하라고 시키는 것, 이런 것들은 강제적인 심부름, 강요, 즉 폭력입니다. 다음 영상을 보면서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은 친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천원 언제 갚을 거야? 알았어, 나중에 줄게. 오늘까지 안 주면 선생한테 말씀드릴 거야. 고자질하려고? 해봐. 이건 고자질이 아니야. 이건 학교폭력을 정당하게 고발하는 거니까 용기 있는 거야. 이게 학교폭력이라고? 맞아, 금품갈취 학교폭력이라고. 금품갈취가 뭐야? 돈이나 물건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는 것이 금품갈취야. 그렇구나, 미안해. 난 때리는 것만 폭력인 줄 알았어.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지, 약속.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빌리고 되돌려주고 갚지 않은 적 있나요? 혹시 친구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거나 만지거나 하진 않았나요? 만약 이런 행동들을 했다면 이 시간 이후로 친구에게 가서 빨리 사과하도록 하세요. 어떻게 사과해야 될까요? 뭐라고 말해야 되죠? 친구야, 정말 미안해. 앞으로 돈 빌려달라고 말하지 않을게. 이제부턴 내 핸드폰도 빌려달라고 하지 않을게. 정말 미안해. 라고 사과하세요. 알겠죠? 혹시 여러분도 금품갈취,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돈 좀 빌려줘. 나중에 줄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놓고 돌려주지 않은 친구가 있거나 내 핸드폰, 내 옷, 신발을 빌려달라고 해서 오랫동안 쓰고 돌려주지 않은 친구가 있나요? 내 물건을 빌려가서 빌려 쓰고 망가뜨려서 다시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해서 돌려주는 친구나 형, 언니, 오빠, 누나, 동생들이 있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생각났다면 이 시간 이후로 선생님과 부모님께 꼭 말씀드려야 해요. 우리는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강요는 무엇일까요? 강제적으로 무언가를 하라고 하고 강제적으로 심부름을 시키는 것을 강요라고 해요. 저기 가게 들어가서 주인 몰래 돈 좀 꺼내와. 저 동생에게 가서 돈 뺏어와. 친구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시키는 행동. 상대방이 하기 싫은 일을 강제적으로 시키는 것. 강제적으로 심부름을 시키는 것 등이 강제적 심부름, 즉 강요입니다. 이것은 폭력이에요. 배고프다. 빵 좀 사와. 야, 내 대신 숙제 좀 해라. 야, 내 가방 좀 들고 와. 돈이나 옷, 신발, 문구류 등을 빌린다면서 되돌려주지 않는 행동. 다른 친구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시키는 행동. 핸드폰 좀 빌려달라는 행동.
강제적으로 심부름을 시키는 것. 돈을 주지 않으면서 빵이나 음료수를 사가지고 오라는 것. 심부름을 시키고 과제를 대신하라고 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폭력입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하기 싫은 일들을 시키는 것. 배고프다고 빵 좀 사오라고 하고 돈도 주지 않고 내 대신 숙제 좀 해 라고 숙제를 시키고 내 가방 들고 와 하고 가방을 들고 오라면서 명령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강제적 심부름, 강요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친구에게 강제적으로 심부름을 시키는 가해자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친구에게 강제적으로 심부름을 시키고 명령했다라면 친구에게 가서 사과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땡땡아, 정말 미안해. 앞으로 너에게 심부름을 시키지도 않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너에게 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가서 사과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또 누군가가 나에게 이것저것 시키고 심부름을 시키고 명령을 한 친구나 형, 누나, 오빠, 언니, 동생이 있었는지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빵 사오라고 하고 아이스크림 좀 사가지고 오라고 하고 숙제 좀 대신하라고 시키고 이런 친구나 형, 누나가 있었나요? 생각났다면 이 시간 이후로 빨리 선생님과 부모님께 말씀드리세요. 알겠죠?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선생님, 땡땡이가 학교 끝나고 땡땡이의 가방을 들고 오라고 시켰어요. 땡땡이가 저보고 숙제를 대신하라고 시켰어요. 땡땡이가 돈도 주지 않으면서 저에게 빵 사오라고 시키고 제가 하기 싫은 일을 자꾸 시켜요. 라고 누가 여러분을 괴롭혔는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여러분을 괴롭혔는지 구체적으로 선생님과 부모님께 말씀드리도록 하세요. 알겠죠? 기억하세요. 우리는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따돌림은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는지 잘 생각하면서 다음 영상을 보도록 합시다. 우리 그 있잖아, 너 놀이터 가봤어? 저기 파란색 놀이터 밑에 돼 있어. 야, 너희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 나도 같이 놀자. 너 누구야? 뭐야? 자, 가자. 영상을 잘 보았나요? 함께 놀자는 친구에게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했다고요? 네, 맞아요. 친구들을 무시하고 가버렸습니다. 이것은 학교 폭력의 유형 중에서 따돌림에 해당한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같이 놀자고 하는 친구의 말을 무시하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하고만 어울리면서 친구들을 따돌린 적이 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따돌림, 즉 왕따의 가해자였다면 빨리 친구에게 가서 사과하도록 하세요. 어떻게 사과해야 될까요? 친구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따돌리고 같이 놀지 않아서 속상했지? 내가 못되게 행동해서 미안해. 이렇게 사과하도록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따돌림, 왕따의 피해자가 아닌지도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 중에서 혹시 여러분을 무시하고 따돌리는 친구가 있나요? 만약 생각이 났다면 이 시간 이후로 선생님과 부모님께 꼭 말씀드리도록 하세요. 제가 말을 걸어도 땡땡이는 대답도 하지 않고 무시해요. 땡땡이랑 친구들이 욕하고 저랑 놀아주지 않아요. 우리 반 채팅방에 제가 들어가면 친구들이 다 나가버려요. 이렇게 어떤 친구들이 언제 어디서 여러분을 어떻게 따돌리고 괴롭혔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누군가 내 모습을 내 허락 없이 사진 찍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맞아요. 불법 촬영이라고 합니다. 불법 촬영은 상대방의 동의나 허락을 구하지 않은 행동이에요. 아주 심각한 인권 침해 행동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함부로 사진 찍은 적 있나요? 선생님, 저 있어요. 친구가 저를 허락 없이 사진 찍은 적이 있어요. 제가 찍지 말라고 했는데도 저를 찍었어요. 이렇게 기억나는 친구 있다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이 친구들은 이 수업 시간이 끝난 후에 어떤 친구들이 여러분을 사진 찍었는지 꼭 기억하고 선생님께 말씀드리세요. 알겠죠? 오늘 선생님과 공부한 내용을 잘 기억하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모습을 누군가가 동의 없이, 허락 없이 찍으려고 한다면 그건 불법 촬영이니 꼭 신고하셔야 됩니다. 만약 친구가 내 모습을 허락 없이 사진 찍고 반 친구들이 모여있는 채팅방이나 SNS에 내 사진을 올리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매우 나쁘겠죠? 선생님이라면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본인의 동의 없이, 허락 없이 사진 찍는 것도 불법인데 허락 없이 찍은 사진을 우리 반 채팅방이나 인터넷에 올린다고요? 그런 행동들은 폭력입니다. 특히나 온라인에 그 사진들을 올리는 행동들은 사이버 폭력에 해당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인터넷 댓글로 누군가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거나 기분 상하게 하는 것도 사이버 폭력이고요. 채팅방에서 친구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것도 사이버 폭력이에요. 온라인에서 채팅방에서 친구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것은 폭력이라는 거. 또 온라인에서 친구의 비밀을 퍼뜨리는 것도 폭력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사이버 폭력을 당해본 적이 있어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좋아요. 이 친구들은 이 시간이 끝나고 선생님께 꼭 말씀드리세요. 알겠죠? 이 밖에도 친구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 거짓된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도 사이버 폭력이랍니다. 채팅방에서 친구를 초대해서 욕하고 협박하고 괴롭히고 친구가 채팅방을 나가면 다시 초대하고 또 나가면 다시 초대하는 행동들 역시 사이버 폭력입니다. 방금 전 영상에서처럼 채팅방에서 친구를 초대해서 욕하고 협박하고 괴롭히고 친구가 채팅방을 나가면 다시 초대하고 또 나가면 다시 초대하고 이런 행동들 역시 사이버 폭력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채팅방에 초대해서 욕하고 괴롭힌 적이 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면 빨리 선생님과 부모님께 알리세요. 알겠죠? 우리는 이러한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사이버 폭력을 당했을 때는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폭력을 멈추라고 말하고 잘못된 행동임을 알려줘야 합니다. 잘못된 행동임을 말했는데도 계속 그 행동을 반복한다면 사이버 수사대 112에 신고하세요. 두 번째 학습 활동입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에서 언어 폭력, 신체 폭력, 감금, 금품갈취, 따돌림 등 여러 가지 학교 폭력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여러분의 보호자,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께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선생님께도 꼭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믿을 만한 어른이 없다면 경찰에 꼭 신고하도록 하세요.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면 부모님, 선생님, 경찰에 신고하고 112로 신고해도 되고요.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에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친구나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면 참지 말고 꼭 신고해야 해요. 알겠죠? 학교폭력 신고 전화 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큰 소리로 말해볼까요? 몇 번이요? 117. 꼭 기억하세요. 고자질과 신고는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고자질은 감싸줘도 될 만한 다른 사람의 비밀, 허물 이런 것들을 일러 바치는 것을 뜻해요. 고자질은 덮어줘도 될 만한 남의 허물, 비밀을 밝혀내는 것이고 신고, 고발은 나쁜 일을 정정당당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즉, 올바르지 못한 일에는 용기 있는 신고가 필요해요. 세 번째 활동입니다. 인권 존중 다짐하기. 여러분, 화장실에 갔는데 친구들이 한 친구를 괴롭히고 때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른 척 지나가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또는 내 친구가 다른 친구들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겪거나 봤다면 멈춰! 하지 마! 그만해! 라고 말리고 선생님과 경찰 112 그리고 학교폭력신고센터 117에 신고해요. 더 이상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동합시다. 세 번째 활동은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활동지를 준비하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학교 폭력이 없는 즐겁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 다짐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 폭력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해, 또 친구를 괴롭히는 친구들을 향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적어보고 친구들 앞에서 읽어보세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 담임선생님과 함께 세 번째 활동을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 선생님과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해요. 선생님이 OX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OX 준비됐나요? 좋아요.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OX 표시를 해보도록 합시다. 장난으로 친구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어. 장난이니까 괜찮아. 이 행동은 학교 폭력이 맞을까요? 장난이라고 생각해서도 상대방이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기분 나쁘고 불쾌했다면,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면 그것은 바로 학교 폭력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O, 학교 폭력입니다. 다 맞았나요? 친구가 진짜 뚱뚱해서 뚱뚱하다고 놀렸어요. 쟨 정말 뚱뚱해요. 그래서 저는 뚱뚱하다고 말했어요. 친구가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이건 학교 폭력일까요? 아닐까요? 학교 폭력이 맞을까? 맞다고 학교 폭력이에요 라고 생각한 친구는 O, 학교 폭력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한 친구는 X 표시해주세요. 친구가 뚱뚱하니까 뚱뚱하다고 말한다, 놀린다.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고 불쾌할 수 있는 말이죠. 이런 행동들은 학교 폭력이 맞습니다.
학교 폭력입니다. 기억하세요. 절대로 친구를 놀리거나 친구를 마음 상하게 하는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채팅방에서 저를 욕했어요. 학교 폭력이 맞을까요? 학교 폭력이다 라고 생각한 친구는 O, 아니다. 학교 폭력 아니라고 생각한 친구는 X 표시해 주세요. 정답은 맞아요. 학교 폭력입니다. 사이버 폭력에 해당되겠죠. 친구가 때려서 저도 때렸어요. 학교 폭력이 맞을까요? 친구가 저를 때렸다. 자, 친구가 나를 때린 것도 폭력이고요. 나도 친구를 때렸죠? 그것도 폭력입니다. 따라서 이 행동은 학교 폭력입니다. 내 옷을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아요. 학교 폭력이 맞을까요? 정답은 O. 맞았나요? 내 옷을 빌려가서, 내 물건을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는 것은 금품갈취에 해당하죠. 학교 폭력입니다.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밖에서 문을 잠궜어요. 학교 폭력이 맞을까요? 이 행동은 학교 폭력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O. 아니다. 이 행동은 학교 폭력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X 표시해 주세요. 정답은 O. 학교 폭력입니다. 친구가 밖에서 문을 잠궈버리면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없겠죠. 친구를 가두고 못 나오게 하는 행동은 감금이라고 해요. 이것도 학교 폭력입니다. 기억하세요. 친구가 돈을 자꾸 빌려주라고 하고 갚지를 않아요. 학교 폭력이 맞을까요? 맞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O. 아니에요. 학교 폭력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X 표시하세요. 친구가 돈을 빌려주라고 하고 갚지 않아요. 이것은 O. 맞아요. 학교 폭력이에요. 우리 반 단톡방에서 나를 욕해요. 다른 친구들도 그 공간 안에 있는데 온라인 채팅방에서 나를 욕했어요. 학교 폭력이 맞을까요? 맞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O 표시를 해보세요. 학교 폭력일까요? 정답은 O. 맞아요. 사이버 폭력이죠? 학교 폭력입니다. 빌려주기 싫은데 내 옷이 예쁘다고 자꾸 빌려주라고 해요. 빌려주기 싫은데 나에게 자꾸 빌려달라고 친구가 강요하는 이 행동은 학교 폭력이 맞을까요? 정답은 O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학교 폭력이에요. 나는 빌려주기 싫다고 말했는데 자꾸 나에게 빌려달라고 강요하는 행동이죠. 학교 폭력입니다. 친구가 저에게 먹고 싶은 것을 사오라고 시켜요. 학교 폭력이 맞을까요? 네. 친구가 나에게 강제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거죠. 강요, 즉 학교 폭력입니다. 친구가 허락 없이 제 사진을 찍어요. 학교 폭력일까요? 정답은 학교 폭력이 맞아요? O. 학교 폭력입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내 사진을 찍는 것 학교 폭력이에요. 내 허락 없이 내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이나 채팅방에 올렸어요. 학교 폭력이 맞나요? 정답은 O. 학교 폭력입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린다. 2. 경찰에 신고한다. 3. 모른 척한다. 조용히 참는다.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알맞지 않은 것은 몇 번? 자, 1번, 2번, 3번 중에 표시해 보세요. 대처 방법으로 맞지 않아요, 바르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번호를 표시하세요.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면 부모님과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해야겠죠. 그런데 모른 척하고 조용히 참는다? 이건 대처 방법으로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맞았나요? 학교폭력 신고센터 전화번호는 몇 번이죠? 큰 소리로 말해볼까요? 몇 번이라고요? 몇 번이요? 네, 맞습니다. 117. 맞았나요? 최고예요.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성폭력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성폭력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